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돌아오셨군요. 네, 돌아왔습니다. 어제 또 몸살이 심해갖고 독감 걸려서 네. 괜찮아요? 독감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독감이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그랬군요. 위염이랑 몸살이 너무 심하게 이 자리에 없단 말이 겹쳐서 무섭잖아요. 예. 이 자리에 너무 없단 말이 심하게 아예 없는 겹쳐서, 것 같잖아요. 예, 주말이랑 어제까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그랬군요.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돈도 성공도 좀 중요하겠지만 그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건강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 지금 TV 보시는 잡정보센터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독감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건강 관리 아무쪼록 잘 하시길 좀 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병원 가봤더니 독감 환자가 진짜 정말 많아요.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맞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엄청난 한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네.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밥 네. 잘 챙겨 드시면 되고요. 따뜻한 물도 자주 드시고 외출하면 갔다 들어오면은 네. 꼭 그 손 씻는 습관 네네. 이걸 기르셔야 된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예.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꼭 잘 씻으시고요. 네.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그렇습니다. 건강하겠죠. 여러분 예.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잡정보센터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너 탈락했어라고 얘기만 할 뿐 네.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또 네.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둘째 날인데요. 이분 오랜만에 뵙네요. 자기소개서의 신이시죠. 컨설팅 한 날인데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네요. 우리 저기 네. 올해가 뭐죠? 무술년이죠? 무술년. 무술년 들어 처음 만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떻게 처음 지냈어요? 만나고 방송으로는 제가 계속 저는 뭐 라이브 방송 보고 있어요. SNS 봤더니만 모임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모임 여기 또 저기 또 불러주시는데 보자고 했더니 한 번도 안 보더니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모임 많이 하고 있어서 연초부터 대본대로 안 가는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기분이 대본대로 상했습니다. 합시다 우리.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어떻게 나름대로는 지냈어요? 좀 네. 제가 작년에 만났던 학생들을 그러게요. 쭉 보니까 제가 월 한 120명 정도 만났더라고요. 학생들을. 그래서 그러면 1년에 몇 명이에요? 1000명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그냥 특강 이런 거 제외하고 학생들 만난 게 그래서 제가 올해는 많은 분들도 만날 거기 때문에 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자. 올해 네, 그게 이제 계획인가요? 올해. 왜냐면 많은 분들을 제가 다 잘하려다 보니까 작년에 영상들도 제가 봤거든요. 가성비가 제- 떨어져요. 제 나름대로 이제 잡정보센터 이렇게 보고 했는데 너무 도끼가 가득하더라고요, 제가. 네. 바꿀 수 없는 학생들한테도 너무 열변을 막 토하면서 했더니 오히려 잘된 분들한테 더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할 애들은 웃어주는 거죠. 그래요. 그냥 속으로는 이거 너 안 될 거야. 근데 겉으로는 적당한 수준에서 근데 하는 것도 저는 제 나름대로 전략으로 올해 삼은 것 중에 약간 좀 하나예요. 차가운 말인데. 네. 근데 할 수 없어요. 될 놈만 왜냐면 얘기해주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잖아. 보니까 네.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신기록이던데 매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올해 채용도 정말 그 양극화가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쟁탈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좀 진흙탕 같은 취업 시장에서 되실 분들을 좀 확실하게 저는 밀어드리는 게 그러니까. 좋을 올 것 한해. 같고 오늘 또 출연한 네. 이주 학생도 제가 어제 영상을 봤는데 아주 마음이 어제 무거워요. 좀. 융단 네. 폭격을 당했습니다. 홍기찬 쌤에게. 굉장히 전 제대로 짚어줬던데 홍기찬 쌤이. 잘 네, 짚었어요. 아주 네. 그 오랜만에 저하고 전반적- 의견이 일치했어요. 일 좀 했더라고 홍기찬 쌤이. 전반적으로 네. 자기소개서는 이제 본인이 짚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넘겨드렸고 나머지에 네. 대해서 뭐 아주 뭐 융단 폭격을 가했는데 어쨌든 네. 제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 제가 어제 민혁 나오진 쌤. 않았지만 아주 너덜너덜해지셨을 것 예. 같은 그런 오늘 주인공 좀 모셔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주호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융단 폭격을 당하셨다고요? 표정이 한 줄 밝아졌어요. 네. 그죠?
확실히 좀 더 어제는 좀 적응을 못 해가지고 또 방송 이런데 환경이 또 너무 낯설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오늘 괜찮습니다. 출근하다가 저랑 엘리베이터에 만났거든요. 주호야 편하게 해. 그랬더니 그게 씩 웃으면서 해서 좀 마음이 편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예, 어제 하루 딱 해보니까 뭐 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어제 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 조금 약간 취업을 어떻게 다시 준비해야 되나 이런 게 막막한 게 많았었는데 또 홍기찬 선생님께서 딱 짚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니까 약간 길도 보이고 약간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들어서 약간 힘이 많이 도전 났습니다. 정신이 좀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이제 편한 마음인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그 어려웠던 점이 이제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본인의 쓴 경험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른 공대생들도 다 한 거여서 네. 내가 뭐 썩 무슨 경쟁력이 있겠냐 서류전형 합격을 했어도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체 내가 뭐가 강점일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을 좀 품었었는데 기찬 선생님 답변으로 좀 어제 뭐 해소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제 그 제가 또 서류에서 뽑힌 이유가 또 프로젝트 때문에 뽑힌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도 강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아직은 확실하게는 제가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는 네, 아직은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잡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민혁 쌤이 이제 주호 씨의 합격, 불합격 자소서를 모두 받아보셨거든요. 얼마의 총점을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궁금했어. 네. 자소서 자체는 사실 크게 오늘 뭐 지적할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총점은 제가 8점. 오. 네, 드렸어요. 8점은 그 8점을 건데. 드려서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저희 PD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농담하는 줄 알더라고요. 저희 PD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냐. 근데 자소서 자체 그 오늘 방송 시간 때문에 항목은 저희가 3개 정도를 다룰 텐데 그 외의 자소서들도 제가 이주 학생 걸 쭉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필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요. 어제 보니까 27개 정도 지원을 하셨다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공대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제 뭐 홍기찬 쌤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정도 썼으면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구직자분들께서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자소서는 잘 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은 뭐 목요일 날도 뵙고서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드릴 텐데 이주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자소서에 있지는 않아요. 크게 자소서는 될 거예요 분명 많이 쓰다 보면. 근데 어제 홍 쌤도 이제 마지막에 거의 연기를 하더만 본인이 답변을 뭐 3가지로 뭐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은 할 수 있죠. 네, 홍기찬 쌤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일단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좀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삼수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어제. 네. 근데 삼수한 거랑 네. 본인이 자신감이 없는 거는 사실 상관관계가 없어요. 채용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학생 같은 경우도 사수한 친구 있거든요. 네. 이번에 현대제철에 입사를 했어요. 그분도. 대단하네. 네. 근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 친구도. 왜냐하면 좀 그 자기의 컴플렉스? 그런 어떤 학업에 그런 대한 열등 의식이 좀 그치. 나타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브라운관 통해서 이제 이주 학생 만났을 때 느꼈던 거랑 오늘 만나는 거랑 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좀 그런 부정적이고 힘든 기운들이 있다. 좀 많이 어제 이력을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력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구직 활동이 그러니까 자소서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직 활동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뭐라고 생각해 본인은? 면접 가셔서 많이 떨어진 걸로 제가 어제 봤는데. 저는 스스로 공부한 거에 대한 자신감이나 한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고 들립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본인은. 네. 근데 면접까지 오면은 면접관들이 이주호 씨를 합격시키려고 만난 거예요? 아니면 불합격시키려고 만난 거예요? 합격시키려고 만나. 합격시키려고 만난 거죠. 그런 생각 버려야지. 그러니까 합격시키려고 만났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이어야 돼요? 소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변해. 근데 그 어디에도 적극성이 느껴지질 않아요 사실은. 어제 방송부터 시작해서 아마 내일도 그럴 거고 모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해왔던 패턴들이 있거든요. 구직 활동뿐만이 아니라 혹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세요? 취준생들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 찾아서 만난다거나 성향이. 거의 요새는 취준생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 좀비 영화 보면은 네. 영화 보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기운들이 예. 마찬가지예요. 취준생들도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계속 만나다 왜냐면요 지금 과기되면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거든요. 취업이 안 된 게 사실. 네, 과기대는 거의 100% 다 돼요. 특히 이 시스템 디자인 쪽이면 금형 설계 이런 쪽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설계 쪽이에요. 그냥 설계 쪽? 예. 굉장히 잘 되는 과 중에 또 하나라 이게 과기대 기계 안에서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잘 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잘 되고 막 중복해서 되는 분들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다 떨어져요. 올해 네. 주변에는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럼 적극적으로 내가 좀 찾아다닐 필요도 있었거든요. 네. 선배들이나 뭐 동기들 중에서 잘 되는 분들 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현정 이런 분들 알아요? 선배 삼성? 중에 이현정 삼성전자 간 친구. 네. 알고 있구나. 네. 연락을 해요? 그런 친구들하고. 살짝 놀라면서 이게 제 주변에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봐요. 네. 과기대 친구들은 어떠냐? 뭐 지방에 있는 뭐 지방 국립대나 뭐 사립대 친구들 니네 주변에 합격하는 게 어떠니? 그러면 잘 된대 또. 그러니까 학교 문제나 어디 점검한 경험 자체의 문제라고 저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면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 그게 문제였다면 아마도 서류 자체가 광탈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 여기까지고 내일과 토탈 컨설팅 때 좀 주목해서 아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기본적으로 저희도 어제 뭐 살짝 짚었습니다만 박소영 아나운서 이제 뭐 본 지 얼마 안 네, 돼서 그 기운을 이제 느끼고 계신 중이겠지만 약간 딱딱하다.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그 비유로 뭐 AI 같은 느낌, 알파 같은 네. 느낌, 이제 감정이 좀 결여된 느낌의 그런 것들을 좀 임의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일단 8점 주셔갖고 네. 자기소개서 짚어보는 궁금하네요. 시간인데 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뭐 자기소개서 짚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뭐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이주호 학생이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왔는지 김한현 캐스터가 아까부터 서 있어요. 아까부터 서 있기 때문에 빨리 시켜봐야죠. 자소서를 미리 받았다면 지금 웃음을 참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재밌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자, 김한현 캐스터가 같이 보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들어오시죠. 민혁쌤께서는 SK 하이닉스 자소서 두 항목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입니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인데요. 주호 씨는 어떻게 적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리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로 일본 라멘 가게에서 일한 경험을 적고 있는데요. 육수 생산 효율 저해 문제 인식이라는 소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라면 가게에서 일하면서 육수 품질을 관리하던 중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육수 생산 과정 중 육수의 돼지뼈를 교체하는 작업이 있었고 이 작업이 지체가 되면 육수 생산이 늦어졌습니다. 육수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고객이 몰리는 시간에 발빠르게 라면을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생산 효율 극대화를 위한 목표와 그 가능성으로 잡았습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1시간 이내로 돼지뼈를 교체하는 작업을 성공해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1시간 이내에 돼지뼈를 교체해내는 직원은 일본에서 장인에게 교육을 받고 온 파견 근무자와 식당의 매니저 2명뿐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단시간 내에 이들만큼 실력을 향상시킨 직원은 없었습니다. 가능성은 0%에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자발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끈질기게 성취시킨 경험을 적는 1번 항목이었죠. 과연 이 라멘 가게 경험이 최선이었을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돼지뼈의 추억, 이 일본 남한가에 있었던 겐슈케예요? 어디예요 이름이? 겐슈케 맞습니다. 겐슈케 맞습니까? 네. 겐슈케에 있었던 돼지뼈의 추억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 돼지뼈를 1시간 내에 교체해야 된다. 이건 할 수 있는 거는 장인, 일본에서 온 장인분과 장인에게 파견 교육을 근무자밖에 받고 온 없다는 분과, 네. 얘기했었는데 일단 뭐 사람이 그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일 좀 본인이 가진 것 중에 첫 번째니까 1번이니까 또 SK가 또 워낙 네. 까다롭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꺼냈어야 됐고 본인도 고민을 거듭한 끝에 꺼냈을 텐데 되게 말이 육수 생산 효율 저해 문제 인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육수를 잘 못 뽑았다 이런 얘기인데 되게 말도 좀 어렵고 재밌기도 했던 예.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좀 봤어요? 어떻게 네. 좀 그 저는 일단 생각을 김한현 해야 캐스터 될까요? 진짜 극한 직업. 예.
처음 봤습니다. 절대 시선을 화면에 두지 아, 않고 본인이 예. 어금니 깎게 그렇죠. 보면서 대본만 예, 혹여나 틀릴까봐 정말 그녀의 어떤 노력에 일단 박수를 그러게요. 네. 보내고요. 그때 살짝 위험하긴 했지만 약간 위험하게 잘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끝까지 아, 예, 정말 예. 제가 일부러 그래서 뒷부분은 잘랐어요. 여러 가지 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사실 아. 이게 재밌거든요, 얘기가. 네네. 제가 이주호 학생의 요 항목 사실은 SK 자소서가 불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SK 자소서 위주로 이제 쭉 봤는데 요 항목과 이제 또 이제 뒤에 나오는 항목 두 가지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일단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주호 학생한테. 아, 맞다. 경험 선택을 그래. 하실 때 1번에 돼지뼈가 나온 어제 보니까 2학년 2학기 때부터 정말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던데 거의 한 10가지 8개 이상을. 정도 그런 정도? 소위 전공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경험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SK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항목 4개밖에 안 되거든요. 경험 선택을 한 4개밖에 안 하는 이 항목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일본의 라면 장인인 어떤 마코토에 육수 사례를 넣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궁금하긴 네. 해. 이거를 궁금해서 그래요. 이건 제가 네. 지금 뭐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주호 학생한테. 일단은 그 일본 항목에 맞춰가지고 쓸 경험을 찾다 보니까 딱 맞는 게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전적으로 했던 거, 그다음 좀 어려웠던 걸 극복했던 그런 점은 이게 제가 했던 것 중에 이게 하나라서 선택하게 됐고, 또 전공에서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네. 이게 그래요. 그렇게 엄청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일단 학사 수준에서 네. 그 이게 가장 난이도가 육수의 국물을 그러니까. 뽑아내는 게 가장 돼지뼈를 우려내는 게 어렵다고 보셨군요. 전공에 비해서는. 그 당시에는 제가 죄송한데 말을 이렇게 안 하시면 저희가 본인이- 방송이 없어집니다. 본인이 네, 말을 좀 이어나 네. 다른 말만큼은 좀 간결하게 네. 말을 좀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네, 그 당시에 전공에 비해서. 네, 그 당시에 저 때문에 또 직원 한 명이 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매뉴얼 그분은 누구죠? 성함이? 성함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김씨였어요? 이씨였어요. 일본인. 일본인. 일본인은 아니고 한국인이었는데 어. 이제 좀 한국말만 하고 영어를 좀 못해가지고 그러셨군요. 제가 한국어 매뉴얼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아하. 좀 쉽게 적응하고 해서 그러니까 이주호 씨가 느끼기에는 네. 결론적으로 전공 관련된 프로젝트의 난이도가 별거 아니었다. 돼지뼈 우려낸 것보다는 어쨌든 좀 낮은 수준이었다고 본인 스스로 좀 판단을 한 거죠. 잠깐만 어제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본인이 그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봤어요.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얘기했던 게 첫 마디가 근데 뭐 그 주변 친구들이 다 이거 다 하고 있고 저는 큰 경쟁 그러니까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좀 폄하를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약간 가치를 크게 안 두는 것 같아서 그것도 어떤 자신감과 좀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그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주 씨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질문의 의도에 맞는 경험을 선택을 못 해주셨어요. 아까 전에 이제 도전적이고 힘든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근데 질문을 지금 보시면 도전적이고 힘든 경험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렇죠?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 채용 시즌마다 SK 자소서는 다뤘었잖아요. 그럼 1번 항목은 목표가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목표에 안주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하나 더 만든 걸 물어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들거나 도전적인 상황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SK 그 핵심 가치 중에 이제 챌린지에 대한 이해를 좀 잘못하지 않으셨나라는 일단 선택을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객관적으로 내 경험을 한번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 있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 방송 통해서 정리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지원을 하실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아까 전에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판단을 했다. 근데 객관적으로 채용 시장에서 봤을 때 기계 전공자에게 요구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공 관련된 강점 외에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전공 관련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시지 않지만 뭐 인턴 활동, 자격증, 그다음 전공 자체, 또는 뭐 석사면은 뭐 논문, 세미나에 뭐 나가서 발표했던 이력들, 특허 이제 이런 것들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어제도 홍기천 쌤이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프로젝트 경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자소서에 쭉 쓰셔야 되는 게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것만 쓰셔도 사실은 서류 통과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이 흘려갔다고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특히 공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주호 학생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에요.
네, 이주호 학생처럼 생각하는 이공계 분들이 많아요. 네, 본인 스스로가 전공에 대한 강점이나 소위 뭐 애착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불필요한 이런 경험들을 자소서에 쓰게 되면은 사실 뒤에 항목들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주호 학생 제가 봤을 때는 2번, 3번, 4번이 나쁘지 않았는데 아마 빠르게 자소서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SK 측에서도 1번 항목에 대해서 아마 좀 각인이 됐겠죠. 이 지원자가 그렇죠. 좀 후다리를 짚는구나. 이런 그렇죠. 느낌을 일관성이 가지고 좀 떨어져 보이는구나라든지 이렇게 접근이 돼서 아마 서류에서 전 탈락했다고 생각이 돼서요. 좀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분명 지금 가지고 계신 거니까 경험을 거기에 맞춰서 기술하시면 저는 분명 바뀌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본인에게는 뭐 아주 힘들고 뭐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할지라도 그 뽑는 사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로 뭐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해 이런 소재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항목 좀 살펴볼까요? 김하연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이 앞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쌤이 뽑아주신 두 번째 항목은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요. 팀원들의 반발, 1번 시간이 없다, 2번 교수님의 설득이라고 적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팀원들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디어 선정 발표를 끝낸 시점에서 아이디어를 바꾸면 일정이 너무 촉박해진다는 팀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미 늦어서 교수님을 설득해내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교수님을 설득해내겠다고 말해 팀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로 교수님께 연락을 했고 전화를 해서 아이디어를 바꾸고 싶다는 것을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게도 교수님은 더 나은 아이디어 같다며 동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쁜 일정에 힘들어진 팀 분위기를 조금 더 활발한 분위기로 바꾸려고 노력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정에 쫓기지 않게 했습니다. 매주 있는 모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다과를 사가지고 와서 팀원들이 지치지 않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팀 프로젝트 성적에서 26팀 중 5등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항목에서 소제목이 5개 등장하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 같지만 뭔가 내용에서 알 수 없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부족했을지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김하연 캐스터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성을 들였고 성의 있게 했지만 알맹이는 맞아요. 비어있는 네. 큰 어떤 한 방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자, 민혁 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경험 선택은 좋았죠. 1번 항목에 비해서 분명 경험 선택은 좋았고 다만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알맹이가 없다고 이제 저희가 느끼는 이유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을 얘기를 했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하는 측면에서의 갈등을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뭐 전화를 드렸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교수님이 수락할 정도라면 이게 과연 도전적이고 힘든 상황이었냐라고 좀 보기도 어렵고 뒷부분에 나오는 또 활발한 분위기를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번부터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주호 학생이 느끼기에 1번과 2번의 경험의 분위기가 밝아요, 어두워요? 본인이 기술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본인의 행동의 어떤 분위기 그래. 행동 분위기가 네. 밝은 쪽입니까? 어두운 쪽입니까? 조금 어두운 되게 쪽인 밝은 것 쪽이죠. 보시면. 네, 본인은 밝잖아요. 여기 왜냐면 어디 어두워 밝지. 밝단 말이지. 보시면 네. 왜 더 전 설득해줬다며. 단어 선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어 선택. 네. 단어사 팀 분위기를 내가 활발하게 막 만들었다고 하셨고 1번도 육수국물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막 열심히 했죠. 근데 본인한테 느껴지는 건 절대 밝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혹시나 이주호 학생이 이 자소서로 면접장에 가시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나요? 혹시 제가 드릴 말씀. 얘기하는 네. 거야. 그 언행이죠. 그러니까 자소서 텍스트로 봤더니 느낌이 굉장히 밝고 적극적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주도적으로 할 것 같은 그런 성향이 느껴졌는데 네. 면접장에 딱 앉아서는 그렇지가 않다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직자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전문가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예를 들어서 교수님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네. 차라리. 그래서 욕먹었다 팀원들한테.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나대지 말자. 라고 했다면 오히려 더 재밌게 풀릴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맞게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개선점이 필요한데 그래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점은 아까 김하영 캐스터도 잘 얘기를 해줬지만 제목이 5개였다.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도 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까 첫 번째 나왔던 이런 제목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팀원들의 반발,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 네, 팀원들의 반발, 시간이 없다, 교수님 설득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 요런 소제목들은 굉장히 그 매력적인 부분, 네, 지금 나오네요. 매력적인 부분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공을 들였다는 거니까. 네. 내가 지금 어떤 스토리를 전개해 나갈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지금 이쪽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칭찬할 만하고 내용 자체로는 설득이라는 키워드, 시간이 부족했던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다만 본인의 전공이 기계과라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 좀 직무 연계성에 있어서는 좀 실패했다. 만약에 저희 첫째 주에 나왔던 신익진 학생 같은 경우에 문과였단 말이에요. 부산대. 그분이 이렇게 썼다면 저는 10점을 줍니다. 네.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없으니까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기계공학도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글은 잘 썼으나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평가했듯이 좀 알맹이가 없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색깔에 맞게끔 글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처음에 그 아까 지금 그러니까 구성 자체, 이 틀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네. 저도 했는데 약간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그 사골국 끓인 다음에 그 늘리려고 이제 어머니들이 물 넣잖아요. 네네. 거기서 재료도 넣어야 되는데 물만 넣고 약간 늘린 느낌. 그러니까 그 뻔한 얘기를 너무 글만 길게 쓴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구체성도 좀 거기에는 뭐 요리 재료가 구체성이라는 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반발했고 설득했고 그리고 잘해줘서 잘 됐고 이게 너무 편하게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게 드라마틱한 느낌은 안 들었다는 드라마틱하죠.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우리 이주호 학생, 잠깐만 옛날 학생들 이름 기억나요. 이주호 학생이 만약에 이거를 교수님하고 공학 그 이론적으로 만약에 대립됐다. 이주호 학생이 나름대로 다른 수업에서 배웠던 또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식견으로 교수님에게 나는 A라는 이론을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 교수님한테 정중히 물어봤는데 이런 건방진 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얘기도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맞는데 내가 강조한 건 이런 거였어. 그런 공학적인 대립이었다면 훨씬 더 재밌게 풀릴 전문 수가 지식이고 그게 뭐 있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훨씬 재밌게 얘기가 그렇죠. 풀릴 수가 있었죠. 맞아요. 약간 공대생인데 너무 문과생스러운 네. 느낌이어서 좀 더 구체성을 띄어서 우리가 뭔 말인지 몰라도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을 주면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근데 제가 아쉬움이 사실은 좀 있는 매번 것 이렇게 같습니다. 자소서 그 저희 방송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또 그 학생들은 요 부분만 또 주목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 쓸 때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조민혁이 자기 경험을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있지도 않은데 요 부분만 또 편집해서 하는 그런 잘못된 여러분들 선택 또는 거짓말, 허위로 얘기했다가 면접 때 들통나서 불합격하는 일은 좀 없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있는 네. 와중에 쓰라는 것이 또 없는 거를 갖다 붙이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자소서에 어쨌든 8점을 주셨잖아요, 쌤. 그러게요. 분명히 아직까지 칭찬할 8점인지 부분이 모르겠는데.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오로지 뭐 구조적인 노력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뒤에 이제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예. 그 LG 화학 자기소개서 네. 는 잘 쓰셨더라고요. 오. 네, LG 어떤 화학이 부분? 이제 1번 예. 항목이 1000자 정도 되는데 예. 그죠? 저희 시간 관계자가 뭘 다 자신의 성장 네. 과정 및 개인 특성, 장점 중심으로 기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자 수 100자에서 1000자까지인데요. 한번 금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람을 살리는 엔지니어. 사람을 살리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저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의사가 되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대 입학의 문은 너무나도 높았고 입학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엔지니어가 되어 적정 기술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의사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정 기술을 만들어주는 엔지니어가 되려면 우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뭔가 슈바이처 같은 네. 느낌이에요. 이공계의 슈바이처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 잘 썼다고 보시는 저는 거죠? 이건 10점 만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종합적인 평가를 제가 높게 줬고 사실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항목이 오히려 지원 동기나 이런 항목, 직무와 관련된 항목이라기보다는 정말 자기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성장 과정이라든지 현대자동차 1번처럼 뭐 What makes you move라든지 이런 항목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 같은 이런 취업 강사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소위 스토리들을 풀어내가 신념이나 뭐 그렇죠. 이런 그런 거 거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세요. 신념을 갖다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부합하게끔 질문의 의도에 정확하게 매칭되게끔 기술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일단 임팩트가 있고 물론 이 내용이 무슨 2차 전지라든지 LG화학과 관련된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대한 게 아니거든요. 1번 항목은. 2번 항목이나 뒤에 나오는 항목이 기대하는 거지. 그래서 질문의 의도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답변이 질문의 의도에 맞게끔 기술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칭찬할 만하고 그러니까 이 느낌이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 보여진다면 저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일단 생각은 좀 들어요. 이주 근데 학생이. 저희가 또 이제 앞선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요 얘기를 가지고 가서 그런 표정으로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 이 표정과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어 일치가 안 된다는 거. 이 진실성 있는 친구네 괜찮네 딱 했는데 뭔가 무표정이고 그냥 딱딱한 느낌이고. 네, 영혼이 저는 없어 잘 보이고. 알지는 못하지만 주호 씨를 봤을 때 아까 봤던 뭐 자기가 활기차게 이끌어서 뭐 팀원들이 이끌었다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이런 진중한 내용이 훨씬 더 잘 그렇죠. 어울리고 좀 진실성 있게 와닿는 것 같아요. 진실성이라는 네. 건 좀 뭔가 좀 역동적으로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역동성을 좀 넣어야 되는데 너무 좀 딱딱한 느낌, 그 느낌을 조금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적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 근데 같아요. 너무나 다행인 거는 어쨌든 이주 학생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음. 분명 저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바뀔 수 있는 그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전형적인 이공계생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저런 분들 길거리에 많이 활보하고 다닙니다. 공대생들은 과기대 가면 다 저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아니, 허수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크게 웃으라고요. 웃는 것도 너무 네. 자제를 해. 그러니까 이게 막 한 끗 차이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공계면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지막까지도 고민을 해요. 그 채용 담당자들이 그래도 둘을 다 뽑을까? 뭐 2점 차인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한 명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공계분들은 그런 선택이 없어. 그냥 아까 전에 그 지원자들은 65, 60, 우리 이 지원자는 95, 100 이렇게 해서 확 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조언들 그리고 앞으로 드리게 될 조언들만 좀 실천하는 거는 이제 이주 학생의 몫이니까 그것만 은 아닌 것 같고 그것만 실천하면 그냥 노력을 하셔도 되는 거. 네. 제 생각엔 문제 없이 저희 올해 뭐 여름에 또 합격 뭐 그런 것도 하잖아요. 네네. 우리 합격했어요 이런 거. 네, 그때 또 나오시지 아니, 아까 않을까. 저기 모두 발언에서 그랬잖아요. 네. 되는 친구한테 밀어주겠다.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밀어주는 따뜻하게 거예요? 안 하잖아요. 네. 되는 친구. 따뜻하게 안 하잖아요. 그 새 벽돌부터 어떻게 하니? 그러면 나도 네. 친절하게 해줘야죠. 저희 분들에게. 되는 네. 친구.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이제 오늘 컨설팅 들어봤잖아요. 민혁 쌤한테 뭐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 점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좀. 예. 제가 이번에 또 지금 SK 실트론이랑 LG 화학이 또 떴는데 마감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SK 실트론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4개를 더 써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거는 저희 지난 하반기 방송 보시면 돼요. SK 자소서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공인 시간 관계에서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거 되게 궁금할 거예요. 지금 SK 그러니까 원래 LS 실트론이다가 지금 바뀌었어요. SK로 그렇죠? 그러니까 SK 쪽하고 지금 LG 화학 그 관련된 자소서는 저희 지난 하반기 SK 자소서 분석한 영상이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어떤 경험 선택 참고로 중복해서 선택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전공 관련된 경험이라면 그러니까 그거 한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질문? 지금 생각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었던, 그러니까 들으면서 뭐 소감이라든가 들었던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지 뭐. 그 육수 경험 버려야 되나요? 제가 한번 육수는 게시판은 버리는 걸로. 김하영 네. 캐스트가 맛있게 먹은 걸로 네.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육수는 아쉽지만 네, 더 이상은 야. 입도 뻥끗하지 마시고. 야심 찾는데 개인슈케 라면 가게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컨설팅이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면접 컨설팅이 진행될 텐데 주호 씨 뭐 방송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작가님한테 어떤 기업에 어떤 직무로 모의 면접 진행을 원하는지 결정해서 알려주시고요. 저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민혁 쌤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해외로 가는 청년들에게 해외 취업 성공의 방법, 또 생생한 노하우, 경험담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접정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봅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 준비돼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강서구 송정동 소재의 주식회사 한스 ENG입니다. 승용 완구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 업체로 채용 분야는 웹 디자이너입니다. 사업장 온라인몰 사이트 관리 및 제품 기술서 관리, 제품 관련 인쇄물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며 고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으나 포토샵, 일러스트 등 웹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분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시각 디자인 등 관련 전공자,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월 175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협의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웹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상북면 소재의 신흥 SEC 주식회사입니다. 휴대폰, 전기, 자동차 배터리 부품 제조 업체로 채용 분야는 소방안전관리 경력자입니다. 고졸 이상, 경력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지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300만 원 이상, 상여금 100% 별도로 있으며 면접 시 급여 협의 가능합니다.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제공, 1일 2식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소방안전관리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유한회사 ECMR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커버링 및 조립 작업을 담당할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1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및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통근 차량이 없으므로 자가 운전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루에 2시간 연장 근무가 있습니다. 급여는 2018년도 최저시급인 7,530원입니다. 부임 마감일이 1월 19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1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에나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3년 이상 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화학공학과 전공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부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참가 업체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1월 17일 오후 2시에 정읍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일 참고하셔서 면접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오랜만에 나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가도부 해외 취업, 네, 글로벌 잡센터의 박찬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보니까 창규 쌤이 좀 외도를 하셨어요. 예. 왜 떨어졌나에 나오셔갖고 그러니까요. K무브는 뭐 CR만 계속 나왔었는데 한 달 넘게 안 나오신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요, 뭐 우리 시아라 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그래요? 또 뭐 해외 취업이라는 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국내 취업보다 더 어려운 게 해외 취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 진로나 직무 방향성을 좀 설계해드리고자 방송국 꾸준히 나왔죠. 예, 뭐 네. CR한테 자리를 뺏기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뺏겼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점점 있는데요. 밀리고 계신 예, 그런 기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부의 취업 도우미 모시겠습니다. 조서연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조 아나운서는 창규 쌤 봤었나요? 아니요, 방송에서 뵙는 건 처음이고요. 아, 같이 하는 건 1부와 처음이죠? 2부 그 사이에 막간에 이제 잠깐씩 뵙고 했습니다. 막간의 방송- 표현을 어떤 소감인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취업 네. 준비생이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아무거나 다 여쭤봐도 든든하죠. 답을 네. 척척척 예. 이렇게 말해주실 것 같은 아주 그렇습니다. 든든한 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왜 말을 감사합니다. 더듬으세요? 어떤 넘치게 말을 든든한 지어내려니까. 박찬규 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 자, 또 오늘 한 분이 스튜디오에 계시네요. 네,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출연을 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김은정입니다.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이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호텔 경영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약 3년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취업에 성공해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이제 지금 현재 저의 꿈을 위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꿈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민정 씨의 꿈을 그럼 저희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네. 겁니까?
네, 저는 또 오랜 기간 동안 유학을 또 하기도 했고 또 이제 한국과 해외 취업에서 이제 둘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려움과 힘든 점은 좀 자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해외 준비생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하여 이렇게 창규쌤과 같이 해외 취업 컨설턴트가 올해 목표입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네. 예, 이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창규 쌤이 이제 그 후계자를 예, 후계자를. 데리고오셨는데 네. 다양한 경험을 좀 두루두루 해오셨으니까 오늘 해외 취업 준비생들한테 좋은 조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취업 성공자로서 오셨으니까 해외 취업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텐데요. 민정 씨가 근무했던 기업은 어딘가요? 그래요, 어디입니까?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는 레프트뱅크 아트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거기는 이제 미술 프레임 제품 제조 기업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예전에 그러니까요. 이대혁 분이 네네, 맞아요. 취업해서 내가 이게 은행이 아니냐고 그랬는데 은행은 아닌 곳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기업인데 좋은 회사를 다니다 왔네요. 그렇죠. 네. 해외 근데 취업- 일부러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다니고 있는데. 아니요. 그전엔 몰랐어요. 그전엔 몰랐다가 아, 그래요? 한국에 와서 만났는데 그 레프트뱅크 아트에서 근무하는 저희 청년들하고 사진 속에 같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랬군요. 네, 예. 그래서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 취업을 준비하실 때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미국은 되도록이면 비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청년들이 갔던 기업들, 공신력 있는 회사. 우리 애들이 있는 기업으로 가시는 맞아요. 게 아마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착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정이가 다녀왔던 이 레프트뱅크 아트, 우리 지금 현재 대혁이도 근무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근무하는 그런 잘하고 기업에서 있대요, 대혁 씨? 네, 잘하고 있대요. 알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전화 연결 한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레프트뱅크 아트라는 곳 어떤 기업인지 조세현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민정 학생이 근무했던 레프트뱅크 아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방송에서도 간간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우리 정부에서 선정한 해외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캔버스 투 아트라는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프레임 제품 디자인, 제작,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직원 수는 350여 명이고요. 한국인의 비율이 약 30%일 정도로 한국인들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을 인턴십과 취업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오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인턴하우스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미국 전 지역에서 트레이드 쇼에 참여하면서 한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컨벤션에 참여하는 기회까지 제공해 줄 정도로 복지나 또 근무 환경까지 훌륭한 회사입니다. 좋은 네, 회사네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요. 그럼 민정 씨가 이 기업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던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생산관리팀에서 VIP 업체와 이제 매니징을 좀 했고요. 예. 그리고 생산 관리하는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퀄리티 이제 컨트롤이라고 하죠. QC를 맡았습니다. 그랬군요. 생산관리팀 대단한 일을 했군요. 한국에서도 일을 했다고 했는데 호텔 관련된 일을 했었죠. 어떤 네네, 맞습니다. 일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호주 이제 대학을 다니던 중에 한국에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저희 예. 호주 학교 자체에서 이제 인턴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인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경험을 하는 그런 시수 기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신라 호텔 재경팀에서 이제 약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턴을 하고 다시 이제 호주로 돌아가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졸업을 한 뒤에 이제 신라스테이에서 신라스테이. 예. 네, ANG라는 부서 경영 지원팀에서 이제 정직원 2년으로 일을 했습니다. ANG는 뭐예요? 이제 경영 지원팀이라고 해서 Administrative and General이라고 그렇군요. 디파트먼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민정 씨가 한국에서는 전공과 맞는 직무를 했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직무가 전공과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창규 쌤께서 항상 연관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어찌된 직무 일인가요? 방향성 이게? 얘기하셨죠. 네. 직무 방향성이 안 맞았죠. 방향성, 예. 네, 되신 거예요. 직무도 직무지만 진로 방향성이 안 맞았죠. 예. 그렇죠. 산업 직종이 아무래도 이제 호주에서 하스피탈리티, 호텔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라스테이라든지 신라 호텔에서 똑같이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근무를 했다라면 예. 미국을 가셨을 때도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안 보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손을 딱 대시네요. 나는 아니야. 레프트뱅크 아트는 이제 박창기 대표 때문에 간 건 아닌데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본인이 손댄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였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민정 씨가 직무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갔던 건 어떤 취업에 대한 어떤 절박한 심리 이런 거였었나요? 뭐 어떤 거라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뉴질랜드랑 호주 같은 경우는 영국 문화가 좀 강해요. 네. 그래서 미국 문화를 좀 많이 경험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좀 일단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 기업에 오다 보니 이건 좀 현실적인 말인 걸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이라면 저희 이제 우리나라는 1등으로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경험, 미국에서 이제 하는 경험을 무대로 해주다 보니 아 나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관심을 좀 많이 쏟게 돼서. 약간 뭐 그 뉴질랜드, 호주 있으면서 어떤 인종차별적인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게 좀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없지는 않습니다. 어딜 가나 이제 인종차별 문화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좀 다 잘 극복은 하고 왔지만 네. 그래도 이제 미국 생활이라는 걸 좀 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영어권이지만 다른 미국에서 생활해보고 싶었다. 그랬군요. 네, 직무를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떠셨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좀 직무를 맞춰서 갔으면 지금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조금 더 나은 미래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공간은 좋은데 일을 하면서 좀 힘들었어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이제 많이 부닥쳐요. 이제 생활도 그렇고 일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달랐어요? 특히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그렇게 느낀 점이 있으니까 아마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든지 쉽다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업무상으로는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였잖아요. 저는 특히 VIP 업체를 이제 매니징을 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부서였기 때문에 좀 그런 언어적인 것도 조금 힘든 도 영어를 할 줄 안다 하더라도 맞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생활 같은 것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좀 제약이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행정적으로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한국 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지금 미국 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봤으니까 양쪽 나라 기업의 뭐 차이점이라는 것도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게 맞습니다. 있었어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좀 틀에 박혀서 한 업무만 집중을 해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좀 다양성을 강조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준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민정 씨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이런 그래요. 경험들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또 해외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 이제 미래에 그 민정 씨 보면서 해외 취업 컨설턴트가 이제 뭐 되실 분도 있겠고 또 이게 그 민정 씨가 되실 텐데 해외 취업 경험자로서 본인이 어떤 지금은 이제 활짝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었던 그 옛날 순간을 떠올린다면 해외 취업 준비생들한테 직접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더 나은 이제 인생과 미래를 꿈을 꾼다면 그 꿈의 진로를 결정을 하는 거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외 취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크게 먹었다면 진로 직무에 맞게 잘 설계를 해야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뉴질랜드를 유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제 로컬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있을 때만큼은 원어민이랑 만날 수는 없지만 한마디씩이라도 자신 있게 내뱉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저 아는 그 친한 동생이 직장의 신 같은 친구인데 굉장히 그 뛰어난 인적 자원이어서 좋은 회사를 많이 건너다니는데 오래를 안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좋은 회사를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폭탄 발언을 하면서 형,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요. 저 또 그만둡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두지 했더니 뭐 저는 그냥 좋은 거 하면서 살래요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뭘 할 거냐 했더니 영어 마스터를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어쨌든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처럼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그 직무 방향성 같은 이런 것들이 진짜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좀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민정 씨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창규 쌤 또 오늘 방송에서 꼭 전해주실 정보도 있다고요. 네, 좋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2018년도 새해가 밝으면서 우리 K무브 정부 지원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2018년도에는 우리 K무브 해외 취업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 중에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 취업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했고요. 신흥국에 취업할 경우에는 4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줬던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이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으로 명칭이
사업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항들도 꼭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니까요. 착오 없이 혜택을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챙겨가시고요. 창규쌤께서 금년 들어서 이제 K무브 해외 취업 정책들이 변경돼서 저희 방송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조서연 아나운서가 안내드립니다. 네, 먼저 이름이 바뀐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원금은요, 작년에는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이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는 취업 후 1개월 시점부터 8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2차 지원금은 2017년 3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취업한 분이고요. 올해 2월 28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혜택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취업일 기준으로 2017년 8월 28일 이후 취업자이고요. 취업자 사후 관리 또한 강화가 됐습니다. 취업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이제 머니가 중요하다 이런 걸 안 하려고 했는데 써 있어서 했습니다만 사회에 처음 첫 발을 딛는 청년들한테 직접 정부에서 준비한 정책이 놓치지 마시겠고요. 또 변경 사항을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꼭 챙기시고요. 오늘 저희가 K무브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진로, 직무 연관성, 이 방향성에 대해서 창규쌤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저희 1부에 나왔던 왜 떨어졌나? 네, 출연했던 기계 시스템 디자인 전공자가 자소서에 호주에서 일식 라면집에서 일했던 걸 가지고 육수를 가지고 생산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시락 싸들고 말립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단순한 해외 가는 거, 해외 연수, 워킹 할리데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 마시고 국내에서 미리 내 미래 직업 군가, 내 직무, 진로 방향성을 조금 설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했던 그 경험들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전문가들 많으니까요. 문의하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글로벌 잡센터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규 대표님, 그리고 조서연 아나운서, 그리고 조민정 씨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3 계속되고요.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전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